건강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눈 건강 플러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혜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5년차 현직 검안사입니다. 네, 오늘 검안사님께서 숨겨진 눈 건강에 대한 비밀을 샅샅이 모두 다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눈 수술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안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눈 수술을 하지 않고 안경을 주로 쓰신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 사실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눈이 나쁘지 않아서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원장님들, 혹은 직원의 가족과 지인분들도 수술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 결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안경을 쓰신 직원분들은 본인이 안경을 사용하기에 큰 불편이 없거나 혹은 수술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겁이 많아서 하고 싶긴 한데 미루는 분들도 있으세요. 제 주변에 안경을 착용하다가 수술을 하신 분들은 대략 한 8,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라식, 라섹, 또 스마일 라식 등 현존하는 이 시술 중에서 가장 안전한 시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 지인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어떤 수술이 제일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인터넷에 미리 검색해보고 어떤 수술을 하고 싶은지 미리 결정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고려했던 수술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수술에는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하던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세 수술 모두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장점이 많은 스마일 라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눈의 조건에 따라 세 수술 모두 불가할 수도 혹은 한 수술의 장점이 제일 도드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처럼 수술 종류만 나열하고 정하기엔 본인 눈의 검사 데이터에 따라 장점이 도드라질 수도 단점이 도드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후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절대적인 치료법은 없다. 각자 맞는 치료법이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요즘 좀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노안 백내장 수술 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노안과 백내장 수술이 따로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이 노안 백내장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실 시력저하와 백내장은 모두 노안의 증상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편함을 한 번의 수술로 개선할 수 있기도 해서 노안 백내장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노안을 교정하는 수술 중엔 각막을 깎아 교정하는 노안 라식이 있습니다. 다만 노안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교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언젠가는 백내장이 생겨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게 되기에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을 같이 교정할 수 있는데요. 백내장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 수정체가 혼탁해져 사물이 흐려 보이는 질환이고 수술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시력이 개선되며 영구적입니다. 백내장은 렌즈 종류에 따라 단초점 백내장, 다초점 백내장으로 나뉘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초점이 하나인 렌즈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혹은 근거리만 잘 보이도록 렌즈를 선택하고 수술 후 백내장으로 인한 혼탁은 없지만 원거리 혹은 근거리를 볼 때 수술 전처럼 안경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다초점 렌즈는 초점이 여러 개인 렌즈입니다. 수술 전에 근거리나 원거리를 볼 때 안경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안경 없이 원, 중, 근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며 근거리의 불편함도 개선되기에 노안 다초점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이 안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안과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는 모든 수술을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라섹만 하거나 하는 병원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혼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은 하지만 권유 1순위는 아닐 수 있어요.
각막 수술을 하는 분들은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요. 이 질환은 각막에 흰 점이 생겨나면서 혼탁해지는 유전 질환으로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수술로 진행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 검사입니다. 아마 검사하지 않는 병원을 찾는 게 힘들겠지만 이 부분도 꼭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접하셨을 수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공급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값비싼 다초점 백내장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실제 내는 금액보다 더 많이 서류를 작성해 줄 테니 무료로 수술받고 돈을 더 챙길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노안만 있는 분들께 백내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줄 테니 노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고 수술을 진행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보험 사기에 연루되시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과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네요.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한사님과 함께 숨은 눈 건강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눈 건강의 숨은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 눈건강 플러스. 오늘은 눈 건강의 숨은 비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환절기 좀 여러분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